특별히 우유하고 이 음식이 조합이 되면 갑상선압이 폭발적으로 올라간대요. 자, 이 음식의 갑상선암의 진짜 원인이다. 이번 시간에는 Fee4 Life. 예,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는 내추럴 메디신, 이 자연 위생학의 내추럴 하이진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가 쓴 Fee4 Life 이걸로 제가 한동안 이제 많이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새 지금 갑상선 문제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여성분들이요. 갑상선 절제하고 신지로이드 먹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신지로이드 호르몬제죠. 호르몬제를 계속적으로 드시면 그게 이제 호르몬성 암을 계속 유발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몸의 이 혈액이요, 끈적끈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끈적끈적한 분들이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지질 농도가 높으니까 이 끈적끈적한 혈액에 삼겹살 구워 먹고 프라이팬 딱 끓여 먹으면 뜨거운 물에 퐁퐁 풀어도 끈적끈적하듯이 동물성을 먹으면 혈관이 이렇게 끈적끈적해져요. 몸에 이렇게 점액질이 돼요. 몸에 점액을 형성하는데 특별히 우유가요. 우유를 드시면 참 여성분들은 되게 부드럽게 어려서부터 우유를 먹어야 건강하다고 아셨는데 사실은 이 갑상선암의 가장 큰 원인이 우유입니다. 게다가 이 우유는 어떻게 드시면 더 이 갑상선암이 심화되는지 이번 시간에 좀 볼게요. 자, 우유의 화학적인 성분 구성은 모유의 화학적인 성분 구성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유를 분해하고 소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는 이 레닌, 신장 내에서 생기는 단백질 분해의 효소인 레닌과 또 락타제, 요당을 분해하는 효소, 락타제, 이런 효소들은요, 세살이 되면 없어져요. 자, 그런데 모든 저제는 무슨 단백질이냐면 카제인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유에는 모유보다 카제인이 무려 몇 배가 많아요? 30배예요? 300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해요. 예, 유방암 환자들이요,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 우유 단백질이에요. 카제인 단백질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합니다. 요플레, 요거트, 야구르트, 뭐 슈퍼 나갔다 오면 맨날 요플레 2개씩 툭 던져가지고 슈퍼 갔다 오면 요플레 아무 생각 없이 드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 와터 헬스 다큐에서 예, 우유 유제품이 유방암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공부하신 거 기억나시죠? 우유에는 무려 모유보다 카제인이 300배가 많이 들어있다. 3배도 아니고 30배도 아니고 무려 300배예요. 왜 300배의 카제인이 들어있냐면 이 소들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커다란 뼈의 발육을 위해서 카제인이 300배나 높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내가 손 줄 알고 이렇게 커다란 뼈의 발육이 필요하지 않으신데, 그러니까 칼슘과 인산의 균형이 안 맞으니까 칼슘을 다 빼내가는 거예요. 균형 맞추려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계속 예, 우유 드신다고 이때 우유 드시고 메르시 드신단 말이에요. 예, 뼈 튼튼하게 한다고 골다공증 주사 맞으시면서 우유를 또 계속 드세요. 아이고 참. 자, 카제인은 위장 안에서 응고돼서 크고 질기며 빡빡하고 소화하기 힘든 덩어리 응유를 형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유를 겨울에 춥다고 끓여 보셨어요? 끓이면 어때요? 우유가 어떻게 되던가요? 예, 응고돼가지고 이렇게 예, 점액질이 되죠. 이게 바로 이 카제인 단백질이 소화하기 힘든 덩어리로 만들어져요. 이게 4개의 위장으로 구성된 소의 소화기관에 적합하도록 카제인이 300배가 높아서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셔야 되는데도 계속 드신다는 거예요. 소들도 어릴 때 떼는데. 자, 일단 사람의 몸으로 들어간 이 두껍고 끈적이는 카제인 단백질은 몸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줍니다. 인체는 어떻게든 이것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소모돼서 혈액을, 이 점액질을 맑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쓴다는 거예요. 예. 불행하게도 이 끈적끈적한 물질의 일부는 굳어져서 창자의 내벽에 쫙 달라붙으면 대장의 용종이 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장하다 보면 허연 이 점액질, 가래가루 같은 거 묻어서 나오는 게, 예. 당연히 다른 영양분이 몸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겠죠. 그래서 결국 장이 무기력 상태가 되면서 장폐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유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은 몸에 상당히 많은 독성 이 점액질을 만들어요. 관장하다 보면 점액질 요새 많이 나오시죠? 이 독성 점액질이 산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그중에 일부가 나중에 그것이 처리될 수 있을 때까지 몸의 어느 한쪽에 쫙 붙어가지고 오랫동안 석회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차곡차곡. 이렇게 점액질이 이렇게 혈관을 막으면 이제 심장혈관벽이 좁아져서 스텐트하고 뇌혈관벽이 이제 파괴되고. 자, 보세요. 집에 먼지를 털어내기 전에 풀 써보셨죠? 김치 담그려고 풀 쓰실 때. 그럼 어때요? 끈적끈적하죠? 예, 이 풀을 갖다가 가구 위에 발라보세요. 그럼 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끈적끈적해지죠? 그리고 먼지 털어보세요. 끈적끈적한데 먼지가 털리겠습니까? 안 털리겠습니까? 우유 유제품이 우리 혈관에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점액질로 쫙 도포를 해놨기 때문에 혈관 폐색이 돼서 다 막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그래서 체중 감소가 아니라 체중이 증가돼요. 먹는 게 하나도 해독이 안 되고 쩍쩍 달라붙어요. 악교풀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관 폐색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쫙쫙 올라가고 점액질, 지방질 농도 높아지고 목공 작업에서 악요필이 하는 역할을 우리 몸속에서 카제인 단백질이 온 혈관을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점액질로. 그래서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해서 온갖 독소를 다 끌어당겨.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유방암에 그 칼시노마 되도록 이렇게 끈적끈적한 데다가 이 담석결석 기생충이 쫙쫙 달라붙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가 살아남기. 자, 유명한 우리 노만 워커 박사님이 109세까지 장수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냥 산 증인이죠. 자기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를 아시는 노만 워커 박사님은 반세기가 넘도록 갑상선 암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유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이 주제에 대해 연구했는데 실제로 내분비계의 전문가로 유명한 이 노만 워커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갑상선 암의 가장 큰 원인은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카제인 단백질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갑상선 뭐 결절 때문에 뭐 제거하시고 뭐 수술하시고 신지로이드를 지금 뭐 평생 먹어야 되는 줄 알고 계속 물론 이제 갑상선을 절제했으니까 티록신이 분비가 안 되니까 신지로이드를 계속 드시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아이들에게 매일 그냥 하루에 우유 2컵씩 남편에게 우유 2컵씩 이렇게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을 차곡차곡 실천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갑상선암의 가장 큰 원인이 우유에 포함된 카제인 단백질 때문이고 전립선암의 원인도 이렇게 우유에 포함된 카제인 단백질이 전립선을 폐색시켜요. 그래서 우유 유제품은 심하게 가공되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각종 페니실린, 항생제가요. 덕지적지 살충제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 항암 방사선 하신 분들은 암세포하고 싸울 뿐만 아니라 암을 죽이기 위해서 더 독한 독극물을 집어넣기 때문에 항암제 독극물하고도 같이 싸워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우유를 드실 때마다 페니실린하고 항생제를 같이 싸워야 돼요. 열이 안 떨어져요. 그죠? 가뜩이나 감기 걸렸는데 거기다가 우유를 계속 먹이면 열 안 떨어지겠죠. 자, 여기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요. 이 약물의 저항력에 대해서. 우리는 가능하면 저희가 양약 첫째 시간에 배운 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약은 독약이다. 이것과 함께 배운 게 이 플라시보 이펙트와 노시보 이펙트예요. 갑자기 이제 그 약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 환자들에게 아이고 선생님 이게 두통이 지금 너무 심하다 그래서 두통약을 줘봤어요. 두통약을 들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사실은 그 약이 진짜 이 두통을 떨어뜨리는 약이 아니라 밀가루처럼 아무 성분이 없는 가짜 약이래요. 플라시보라는 말이에요. 무익무효하고 아무 맛도 없는. 근데 이제 환자들에게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이 환자들이 선생님이 주신 약 먹었더니 지금 두통이 싹 없어졌어요. 1시간도 안 됐는데 약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가짜인데 플라시보인데 반대로 환자들이 막 가서 선생님 저 두통이 너무 심해요. 이 약사가 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이 약이 두통약인 줄 알고 드렸는데 이 약을 먹으면 두통이 생긴대요. 어떡하죠? 이제 대신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뭐 하루는 좀 두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환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지금 머리 아파 죽겠어요. 막 아스피린 주세요. 난리를 치는데 이것도 가짜 약이에요. 이건 반대로 부정적인 노시보 이펙트예요. 이 약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몰라. 그래서 아직도 암세포 하나 죽이려고 정상세포 1000개, 10,000개를 파괴시키는 뭐 이레사나 뭐 타목시핀 같은 이 항암제를 계속 달고 병 주고 약 주고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눈을 뜨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약을 적게 복용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천연치료제들은 다 내추럴 허브예요. 약이라기보다는 허브 차들이에요. 그것을 분해하고 제거하는데 엄청난 약을 해독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는 뉴 잉글랜드 의학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서 홈버그와 오스터홈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유는요 특별히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젖속에 항생제를 투여하는 일반적인 관행 때문에 인간의 몸에 치명적인 이 박테리아가 만들어져서 이 박테리아가 나중에 이 세균 덩어리들이 기생충을 만들고 이 기생충과 젖산 피루부산이 결합해서 칼시노마가 돼서 암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사육 암소들에게 항생제를 투여한 이후에 이 암소의 젖을 먹은 17명의 사람이 질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은 사망했다. 그래서 우유 단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카제인 단백질도 위험하다. 자, 같은 주제에 관한 사설에서 이 잡지의 선임 편집자의 스튜어드 레비 박사님은 항생제를 투여하는 도박행위를 중단할 때가 확실히 왔습니다. 여기 5단계 쫙 끝나고 나가시면서 횡성 넘어갈 때
다들 어떤 유혹에 넘어지시냐면 횡성의 유명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도박행위를 중단할 때가 확실히 왔습니다. 비록 과거에 가축을 생산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관행의 결과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간과할 수 없어요. 오늘날 수십만 트럭분의 항생제가 여기에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항생제를 먹은 소들을 먹은 돼지를 먹은 뭐 계란을 먹은 우유를 먹은 여러분들이 항생제가 여기 온몸에 차곡차곡 쌓여서 삼중음성, 허투, 호르몬성 유방암 무섭잖아요 요새 제가 30년째 수많은 암 환자들을 보지만 이게 삼중음성 이게 일본에서 한 이 스튜어디스 친구 30대 초반이에요. 아침에 베이컨하고 토스트가 주 메뉴예요. 유방암이요. 이 가슴이 우리가 유방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만큼 안으로 함몰이 됐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썩어가지고요. 방에 들어가면 옆에 우리 주방의 이모님들이 옆방에 누구를 둘 수가 없을 만큼 냄새가 이 몸이 괴사돼서 썩어가는 냄새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만 해도 호르몬성 암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유방암이 무섭습니다. 삼중음성 허투가 거의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그게 다 원인이 뭐냐면 이 수십만 톤의 이 항생제를 먹은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 우유들이 항생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적으로 여기 몸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내 온몸이 썩는 이런 무서운 병에 걸렸을까? 바로 이 항생제와 살충제, 이 드글드글한 이런 이 병든 가축들에게서 나온 소산물들을, 부산물들을 여러분들이 드신 게 이제 원인이라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을 죽이는 행위가 끝도 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유, 유제품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몸에 이 세포의 이 혈관이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후라이팬이 뜨거운 물에 퐁퐁 풀어도 끈적끈적하듯이 여러분의 혈관이 그대로 끈적끈적하니까 기생충도 담석도 결석도 여기에 다 갖다 엉겨 붙어요. 그래서 칼시노마가 됩니다. 자, 우유 유제품이 우리 인간의 소화기관에 점액을 만들어서 소화를 매우 느리게. 그래서 요새 밥을요 입맛이 없다고 위암 환자분이요 우유에다가 밥을 말아 드시더라고요. 예, 한 간호사 남편분이 그렇게 하셔서 제가 참 많이 놀랐는데 이러니까 소화기가 점점 기능을 못 하겠죠. 절대 필요한 소화 에너지가 항상 탕진이 돼요. 소화시킨 데 에너지 다 쓰니 무슨 치료하는데 에너지가 전환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 상황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몸에 지나치게 점액이 형성이 되면 체중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2배, 3배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에다가 우유 말아가지고 손주들 먹이시는 우리 여사님들 계시는데 조금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남성분들이 담배 많이 태우신 분들이 이렇게 가래가 많이 올라오죠. 근데 담배 못지않게 우유를 많이 드신 분들도 몇 마디 말만 하면 코 뒤에 있는 이 점액을 내보내려고 목 뒤에서 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얘기해 본 적이 있으세요? 크크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많죠? 막 크크 담배 많이 태우시는 분들, 이런 고기 많이 드시는 분들, 점액질 많이 먹는 분들 보면 혈액에 다 점액질이 있어가지고요. 이 가래가 꽉 차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거의 100% 유제품을 어느 정도 먹는지 물어보시래요. 즐겨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이 혈액과 혈관이 다 점액질이 되고 알러지 비염이 생기고 알레르기가 다 여기 이 동물성에서 오는 겁니다. 특별히 우유를 많이 드시는 분들, 빵에도 이 우유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알레르기가 상당히 많은데 유제품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가장 노골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권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윌리엄 앨리스 박사님이신데요. 앨리스 박사님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으로 42년 동안 우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 윌리엄 앨리스 박사님이고, 자, 여기 노만 워커 박사님은 평생토록 연구하셨어요. 갑상선 암의 원인이 뭔가 봤더니 우유였고, 자, 윌리엄 앨리스도 보니까 42년 동안 우유만 연구하셨어요. 그랬는데 유제품과 심장질환, 우유 유제품과 관절염, 뼈에 구멍, 이게 골다공증, 그리고 골조성증, 본 네크로시스, 뼈가 괴사가 되거나 골다공증이나 골조성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유를 계속 드시는데 알고 봤더니 칼슘을 더 빼나가. 인산하고 균형을 계속 깨트리니까. 이제는 눈을 좀 뜨셔야 돼요. 공부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주 안타까워 죽겠어요. 왜 자꾸 병을 만드시는지. 그래서 우유 유제품과 관절염과의 관계, 이거. 우유 유제품과 알러지, 지금요 집집마다 알레르기 환자가 다 있어요. 알레르기로 스테로이드 계열을 계속 어려서부터 연고도 바르고 먹기도 하면 그게 이제 암을 유발하는 길입니다. 편두통과 이 우유 유제품과의 연관성.
그래서 학생들 보면요, 고3 아이들이요, 맨날 코 그렁그렁 하면서 알러지 비염에다가 두통이 있어가지고 편두통 맨날 달고 살고 가엾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엄마들이요, 매일 우유를 차곡차곡 2컵씩 먹이고 계란 토스트 먹이고, 그래서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 우리의 자녀들 병들게 하는 10가지 방법, 이제는 식단에서 좀 제한하시라는 겁니다. 예, 너무 쉽죠, 요리하기는. 그죠? 요리하기 너무 좋으니까. 우유와 유제품이 비만의 주요 원인은 압도적인 증거는 넘치고 넘친다. 42년을 걸친 의사생활 동안 나는 환자들에게서 25,000번이 넘는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우유, 유제품을 먹는 성인들은 먹지 않는 성인분들보다 영양분 섭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고, 영양분 섭취 능력이 떨어지면 항상 피곤하고 질병이라는 개선문에 들어가는 특급 열차를 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책 3권을 1시간 만에 떼려니까 좀 힘드시죠? 이제 다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유 유제품은 아무리 잘 배합해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게다가 우유에다가 밥을 말아 먹는다? 아, 참 이거. 우유 유제품은 어떤 것이든 농축 음식이 되기 때문에 다른 농축 음식, 특별히 쿠키하고 우유를 먹거나 쿠키하고 이런 것들을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유는 케이크, 쿠키, 시리얼과 함께 소비되기 때문에 모두 적절한 음식 배합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음식 먹지 않게 중요한 게 올바른 배합법이에요. 음식물 배합. 예. 잘못된 배합 때문에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장에 결절 생기고 췌장에 결절 생긴 분들 보면 음식을 많이 먹어서도 생기지만 배합이 잘못되면 이 티슈가 이 결절이 생겨요.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원장님, 저 왜 이렇게 가스가 차죠? 갑자기 하늘망으로 오니까 반찬수가 20가지가 넘어. 이걸 다 드시면 가스 차요.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가뜩이나 지금 담석결석 독소들이 꽉 차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독하셔야 되고 음식물 배합 적절히 하셔야 돼요. 예. 모두 적절한 음식 배합을 위반하고 있어요. 우유 유제품은 그것만 먹어도 몸에 충분히 점액질을 만들어서 이걸 소화시키느라고 온 장기가 일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 농축 음식 쿠키하고 같이 먹어, 시리얼하고 같이 드셔요, 케이크하고 우유하고 같이 먹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엄청난 죄예요, 이거. 예. 전쟁보다 더 심각하게 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뇨병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우유 유제품에는 요구르트도 포함됩니다. What? 우유 유제품에 뭐가 포함이 돼요? 식당에서 여러분 이 삼계탕 드시고 나오면 그 야구르트 하나씩 서비스로 주는 데가 있대요. 그렇다고 막 좋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요구르트 뭐라고요? What? 유제품. 요구르트는 절대 건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구르트 만드는 기계 사셔가지고 우유에다가 또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드시더라고요. 우유로 만들어졌어요, 요구르트는. 우유는, 치즈도 대표적으로 응고된 소의 젖고름이다. 우유는 송아지를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구르트를 먹어서 생기는 좋은 박테리아는 우리 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나는 우유 안 먹는데요. 근데 유산균들 드시는 분들 많아요. 예. 유산균이 거의 다 우유 농축되어 있는 거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유산균 드시면 되는데, 만일 그래도 유제품을 드셔야 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적절히 배합하시는데, 우유를 만약에 드시면 절대로 다른 음식과 같이 먹지 말고 우유만 단독으로 드셔야 돼. 안 드시는 게 최고로 좋고요. 예,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점액을 형성하는 음식이 뭐다? 우유다. 갑상선암의 가장 큰 원인은 누구? 우유. 치즈를 먹기 원하면 그것을 잘게 썬 다음 순수한 채소 샐러드에 넣거나 녹여서 채소 위에 올려놓으면 그나마 피해가 덜하긴 해요. 그렇지만 노란색 치즈는 화학 염색제에 담가둔 데다가 무시무시한 트랜스 지방과 혼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치즈는 응고된 소의 무엇이다? 젖고름이다. 그래서 이제 다큐를 보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치즈 만드는 거 우리 책에 다 있잖아요. 제 요리책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거 만들 시간도 없으시면 코코넛으로 된 치즈, 코코넛 치즈를 활용하시면 되지만, 더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드시면 좋겠죠. 자, 다큐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As a form of institutionalized racism. Yeah, milk is a risky food for human consumption. As a pediatrician, I see on a daily basis children suffering from conditions that are linked or associated to dairy consumption, such as eczema, acne, constipation, acid reflux, iron deficiency, anemia. Cow's milk protein is the most allergenic food. People say, well, no, I want hormone-free, not injected with bovine growth hormone. But milk is this hormonal fluid, so it's just packed with sex hormones and natural sex steroid hormones like estrogen, progesterone. In fact, doesn't matter if it's conventional milk, doesn't matter if it's organic milk. Milk without hormones, it's an oxymoron. Organic dairy has just as much saturated fat and cholesterol and galactose and all the things that you don't want
as conventional dairy. Dairy products in general have a lot of other products associated with it, not the least of which is pus. I mean, they actually have laws limiting how much pus you can actually have in a milk and still sell it. I believe it's like 750,000 pus cells per cc. Because, I mean, you wouldn't want too much pus and it'd be like pure pus. People might object. In fact, you could think of cheese as kind of coagulated cow pus, if you would. 이게 가장 끔찍하죠. 사실은 저도 치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이 학창 시절에 대학 시절에도 이게 라면에다가 치즈를 녹여가지고 먹으면 기절하게 맛있잖아요. 빵에다 치즈 녹이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닐 버나드 박사가 했던 얘기 유명하죠. 예, 사람들은 장사꾼들은 이미 치즈를 넣어서 파는 그 노하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에 점액질을 이렇게 만드는데 치즈는 대표적으로 응고된 소의 젖고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다는 거 보셨는데, 자, 이 닥터 포러스 박사님 한 번 다시 정리하고 갑니다. 우유는 인간이 먹기에 가장 위험한 음식입니다. 소아과 의사로서 매일 유제품 섭취가 원인이거나 관련이 있는 아동 환자를 보는데 습진, 여드름, 변빈, 위산 역류증, 위역류증 이거 다 철분이 부족해요. 우유를 먹으면 철분이 이제 빈혈 없애려고 우유 드시는데 오히려 칼슘하고 인상 균형을 깨트려요. 그래서 빈혈이 생기죠. 우유 단백질은 알레르기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물질. 알레르기 있는 분들에게 우유만 제한해줘도요, 알레르기 비염 싹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요거 알레르기 있는 분들 제가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이들 우유 먹고 있어요. 그리고 빵 좋아하시는 분들 빵에는 100% 우유가 들어가죠. 예, 그래서 우유 안 드시는데 하는데 빵을 달고 사세요. 그러니까 우유를 계속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니야, 나는 성장 호르몬을 맞지 않는 소의 건강한 우유를 원해. 그런데 우유가 그 호르몬 자체이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 갑상선암, 전립선, 난소암, 우유 큰 문제입니다. 우유가 호르몬 자체예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게 유방암을 촉진시키는 촉매제들이죠. 일반 우유나 유기농 우유나 상관없어요. 호르몬 없는 우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기농 유제품도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갈락토스, 바람직하지 않은 성분이 일반 유제품만큼 들어있어요. 일반적으로 유제품은 이와 관련해서 다른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엘렌 골드워머 박사님은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죠. 우유에서 검출되어도 되는 적고름의 최대량을 규정한 법이 실제로 있습니다. 적고름이 많기 때문에 양을 규정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판매돼요. cc당 75만 개의 고름세포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유를 드시는지 고름을 먹는 건지 삼겹살을 먹는 건지 기생충을 먹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적고름을 많이 섭취하는 걸 원치 않을 테니까 그들은 적고름의 존재는 부인하는 건데요. 치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하자면 바로 응고된 소의 적고름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건강해질 수 있는 일체의 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더욱더 감사드리옵기는 이 자리에는 오늘 무제출시에서 본 것처럼 7가지 보시를 잘 실천하시는 우리 큰 스님과 실장님도 계시고 또 카톨릭 신자들도 그리고 개신교인들도 있지만 모두가 이런 간격들을 없애고 서로가 믿는 믿음을 삶으로, 생애로,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향기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이렇게 더욱더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색깔로 가리워지는 게 아니고 모두가 종교의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모두가 종교의 결국으로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너와 나는 색깔이 달라서 이런 좁고 편협한 사람이 아니라 넓고 넓은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편협된 모든 속 좁은 그런 마음들을 다 버려서 우리 몸도 마음도 정말 WHO의 건강의 4가지 정의처럼 피지컬 웰빙과 멘탈 웰빙, 소셜 웰빙, 나아가서 스피리추얼 웰빙, 영적인 건강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족들 모두 스케일이 확장될 수 있도록 마음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 모두가 평안하고 강건하게 편안한 잠을 잘 주무셔서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